자, 지금까지 resistive MHD 불안정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복잡한 non-linear 불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예로 소투스 현상이라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매우 non-linear한 low and internal 모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장치의 실험 결과를 보셨는데요. 플라즈마 전류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히팅 파워, 뉴트럴 빔 인젝션 히팅 파워, 그 다음 RF 히팅 파워, 웨이브를 사용한 히팅입니다. ICRH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토어드 에너지죠. 플라즈마 에너지입니다. 히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라인 에버리지드 일렉트론 덴시티, 그래서 인터페로메트리로 측정한 플라즈마의 밀도입니다. 선적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아이언 템퍼리처와 일렉트론 템퍼리처의 이제 센터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언 템퍼리처 많이 올라갔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고 있어요. 일렉트론 템퍼리처 보시면 일렉트론 템퍼리처도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걸 보고 있죠.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현상, 뭔가가 오실레이션 하는 현상. 자, 마스터에서 다시 동영상을 보시면 소프트 엑스레이로 측정한 건데요. 보시면 템퍼리처 프로파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확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플랫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떨어졌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꽁 떨어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여러가지 물리 현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데가 뭔가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먼저 여기도 조금, 여기랑 여기가 좀 보이죠. 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쯤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뭔가 볼록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평평해졌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다시 평평해지고요. 시간 지나면 여기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또 평평해지고 올라갔다 붕괴하고. 맞지? 에지 로컬라이즈드 모드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름과 비슷한데 엘름은 에지 로컬라이즈드 모드는 플라즈마의 가장들에서 생김에 반해 이 소투스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의 중심부에서 생깁니다. 중심부가 붕괴되죠. 그러다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 디스럽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플라즈마 중심부에서 주기적으로 템퍼레처가 붕괴됐다 다시 회복됐다 하는 현상을 바로 소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RTP 토카막에서 이제 측정이 됐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템퍼레처 프로파일의 모습입니다. 자, 원래 이렇게 생겼다가 어떻게 되죠? 붕괴됐죠. 훅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다가 또 훅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올라가는 이렇게 바로 일렉트론 템퍼레처의 모습인데요. 다음과 같은 현상 마치 이 톱날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카막 안에 톱날이 있어요. 이걸 인터널 디스럽션 또는 마이너 디스럽션이라고 말한다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에 플라즈마 센터에서 에너지 트랜스포트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플라즈마 열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그럼 이 현상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소투스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사실 복잡한데요. 이제 카둠체프의 모델,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Q 프로파일이고 이게 커런트 프로파일입니다. 자, 커런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런트는 이제 오미 커런트를 생각할 경우는 시그마 E 웹에서 여러분이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거기에 컨덕티비티를 곱하면 커런트가 되겠죠? 근데 이 컨덕티비티는 템퍼레처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커런트의 값은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분홍색 선같이 생겼어요. 커런트가 Q 프로파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1번 이겁니다. Q가 1보다 전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커런트도 올라가겠죠? 자, 1번에서 2번이 됐어요. 빨간색이 됐습니다. 자, 커런트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Q는 내려가게 되죠. 커런트와 Q는 반비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아까까지는 Q 이퀄 1 위에 전부 다 존재했는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Q가 1보다 작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Q가 1, 2 근처에서 킹크 불안정성이 생겨야 됩니다. 킹크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안에서 어떤 리커넥션, resistive MHD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 안을 전부 다 섞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온도와 밀도가 다 플래튼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지금 식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온도가 식었어요. 그러면 다시 커런트는 온도가 식었으니까 커런트 떨어지게 되겠죠. 3번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Q 프로파일은 커런트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Q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3번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불안정성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 QQ 리레이 불안정성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다 계속 히팅을 하게 되면 다시 또 3번에서 1번으로 되고 다시 2번으로 되면서 이렇게 Q가 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QQ1을 만나서 또 불안정성이 생겨서 플래튼해지는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 이걸 바로 우리가 소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붕괴되고 다시 또 올라갔다 붕괴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주기적으로. 자,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중심부에서의 이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자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중심부에서 떨어지면 그 열이 가장자리로 가니까 가장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내부의 모습을 또 이제 살펴보시면 이렇게 붕괴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초승달 같은 형태예요. 그러면서 이게 툭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초승달 구조가 되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밖으로 퐁 이게 나가게 되고 이것만 남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실 굉장히 복잡한 현상입니다. 킹크 뭐 인스텝트가 생겨서 리커넥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뭐 풀리 릴렉세이션 시키고 풀 리커넥션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케이스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원 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큐비컬 1 위치입니다. 여기서 뭔가가 오실레이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뭔가 보이죠? 이렇게 창 이제 빠져나갔죠. 열이 빠져나가면서 파란색으로 온도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곧 붕괴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쫙 나가게 되죠. 자, 크래시가 일어나고요. 이쪽 이 원형에서 이제 이쪽을 살펴보시면 이쪽도 비슷하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씩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죠? 퍼터베이션이. 이쯤에서 붕괴를 하게 되죠. 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팡!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붕괴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실레이션이 조금씩 있어요. 자, 꽝. 자, 크러쉬가 일어났죠.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또 2D로 보게 됨으로써 더 이론적인 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다양한 소투스에 대한 이론들을 또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샷을 이제 Z란 장치에서 비교를 했는데요. 이 까만색과 회색을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소투스가 이렇게 올라가다 쾅, 까만색 보시면 쾅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회색은 좀 더 빨리 쾅쾅 일어납니다. 소투스가. 이걸 소투스 피어리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투스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느냐 그 기간을 소투스 피어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까만색 같은 경우는 샷이 가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보세요. 히팅도 줄어들었고 베타인도 여기서 뚝 떨어졌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까만색 경우에는 소투스 피어리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템퍼처가 쫙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한꺼번에 크래쉬 쾅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쾅. 근데 이렇게 자기장 구도를 흔들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크래쉬를 할 때. 그러면 이게 NTM의 시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크래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NTM이 생겨요. 그러면서 NTM에 의해서 이제 플라즈마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색을 보면 소투스 피어리어드가 더 짧아요. 좀 더 빨리 좀 올라가다 터지고 좀 올라가다 터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장 구조를 그렇게 많이 흔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 플라즈마 안정해서 샷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죠. 히팅 파워를 올려도 베타 엔드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NTM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소투스 피어리드가 길면 NTM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디스럽션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 소투스 피어리드를 제어해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CH를 또 마찬가지로 센터에 쏴주게 되면 이 큐비클 1 위치에 따라서 잘 우리가 조절해서 쏴주게 되면 또 히팅이나 커런트 레벨을 조절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소투스 피어리드를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줄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줄여서 이제 가능한 이게 NTM을 만들지 않게끔 제어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리액터 같은 경우에 중간에 소투스가 있을 경우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 DT 반응이 일어나죠. DT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헬륨과 뉴트론이 만들어지는데 뉴트론은 자기장이 가둬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가둬지게 됩니다. 알파 파티클이.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3.5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굉장히 높은 에너지니까 이걸 주위에 있는 플라즈마 듀테륨과 트리톤에게 나눠주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됐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얘가 쓸모가 없어요. 이제 그냥 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쉬.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는 핵융합 반응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소투스가 생기면 센터에 쌓여있는 이 헬륨 재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크래시가 일어나면서 밖으로 내보내게. 따라서 어떤 더러운 것을 애쉬를 재를 밖으로 내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액터에서도 소투스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소투스 피어리드를 우리가 잘 조절해 줌으로써 NTM은 피하면서 소투스를 갖는 것으로 지금 이터도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리니어 MHD 불안정성 중에 디스럽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투스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널 디스럽션 또는 마이너 디스럽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메이저 디스럽션입니다. 플라즈마 전체가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자, Z 장치인데요. Z 펄스 69787 샷입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66.871492초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이 현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본 건데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플라즈마 조금씩 이동하는 것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버터가 있죠. 뭔가 조금씩 보이죠? 물결 같은 게 뭔가 조금 보입니다. 뭔가 자기장의 구조에 변화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라인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자, 뭔가 라인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쪽을 좀 닿기도 하고요. 보세요. 굉장히 스트라이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죠. 빛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플라즈마 월 간의 인터랙션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드 라인들도 조금씩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인들을. 자, 더욱더 많아지네요.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굉장히 밝아지죠. 굉장히 뭐 소용돌이 같은 것도 생기고, 전체가 이제 빛으로 둘러싸이면서 플라즈마가 너무 밝아지죠. 레디에이션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런트가 유도가 돼서 플라즈마 전류가 사라지면서 그 전류가 어딘가에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현상. J 크로스 B 포스에 의해서 보시면 흔들리죠. 커런트가 카메라 근처에 이제 유도가 됐는데 토로이달 자기장이 걸렸으니까 J 크로스 B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흔들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플라즈마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자, 보시면 플라즈마가 사라져가고 있네요. 자, 근데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라즈마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 그게 어딘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그네틱 에너지,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는 어딘가에 걸리게 되겠죠? 플라즈마 전류가 사라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서멀 에너지들은 벽에 가서 때리게 될 거고요. 주로 다이버터에. 주위의 벽에 굉장히 많은 손상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디스럽션이라는 현상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럽션은 굉장히 빠릅니다. 1ms 단위예요. 물론 플라즈마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략 글로벌 인스테빌리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플라즈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성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퓨전에서 나타나지만 커런트가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토카막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전류가 있죠. 그게 폴로이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커런트가 소수가 되는 불안정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컨파인먼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플라즈마가 다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서멀 에너지, 플라즈마의 서멀 에너지, 그리고 마그네틱 에너지가 전부 다 소실되는,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바로 메이저 디스럽션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자, 일반적으로는 플라즈마 컬럼이 쉬프트, 움직이게 되고요. 컬럼이 전체적으로 버티컬로 움직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거기 따라서 플라즈마 페이싱 컴포넌트, 플라즈마 대면 재료, 플라즈마 대면 부품들에 가서 때리게 되니까 굉장한 데미지를 주게 될 겁니다. 굉장한 열을 부하를 가하게 되겠죠. 특히 플라즈마 페이싱 컴포넌트를 우리가 PF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플라즈마 전류가 사라져요. 자,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플라즈마 전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전류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류가 어딘가에 유도가 돼야 되겠죠? 사라졌으니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유도된 커런트, 에디 커런트들이 곳곳에 유도가 되는데요. 그거랑 원래 걸려있던 토로이달 자기장, 저게 J 크로스 B 포스가 생겨서 장치가 막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커런트 퀸치, 커런트가 사라지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굉장히 빨리 식어버립니다. 보시면 서멀 퀸치가 먼저 일어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플라즈마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먼저 플라즈마 에너지가 줄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전류가 줄어드는데요. 플라즈마의 이제 에너지가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서멀 퀸치, 열이 붕괴하는 거죠. 그러면 리지스티비티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자, 리지스티비티는 온도의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죠. 플라즈마에서는 2분의 3승의 반비례인데, 자, 온도가 떨어지니까 리지스티비티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올라가게 되면 플라즈마가 리지스티비티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리지스티비티가 떨어지니까 룹 볼티지를 올리게 됩니다. 외부에서 센트럴 솔레노이드에서. 그래서 볼티지가 계속 걸리게 되는데 일렉트론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런업 일렉트론이 생기는데요. 이 전자들이 볼티지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볼티지가 걸리게 되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 플라즈마 안에 이제 볼티지가 걸리게 되는데 그럼 전자들이 이 볼티지에 따라서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에너지를 얻게 되죠. 반대 방향이 되겠죠. 볼티지랑. 자, 에너지를 이렇게 어쨌든 이제 전자가 얻게 되는데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충돌을 잘 안 하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속이 되면서 충돌을 꽝 하면서 에너지가 다시 줄어들고 얘한테 에너지를 주면서 서로 서멀라이즈가 되는데 문제가 에너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돌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폭주 전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이거 볼티지에 따라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에너지를 얻고 돌면 돌수록 충돌을 안 하고. 그걸 런어웨이 일렉트론이 하는데 나중에 에너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원래는 이제 10kilo 일렉트론 볼트 정도 레벨이었던 게 보시면 10메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100케브에서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굉장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경우는 이게 돌다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벽을 꽝 때리게 돼요. 자기장 라인을 따라서 가다가 꽝 때리게 되는데 그러면 벽에 굉장한 손상을 입힐 수 있겠죠. 재료에 가서 때릴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수 센티미터 정도 깊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런어웨이 커런트가 뒤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게 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게 일련의 과정이 이제 메이저 디스럽션 됩니다. 서멀 퀸치, 커런트 퀸치, 런어웨이 커런트. 자, 실제로 이제 측정한 건데요. 케이스타에서 측정한 결과인데요.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 가지고 전자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인프라레드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적외선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일렉트론이 대략 계산을 해보면 25에서 35 메가 일렉트론 볼트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비저블 라이트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빛을 보면 전자가 60 메가 일렉트론 볼트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원래 템퍼레처는 10kilo 일렉트론 볼트 정도인데 1000배 이상 더 에너지를 얻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얘가 재료를 때리게 되면 굉장히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떨 경우에 이런 메이저 디스럽션이 생기는가?
그럼 이렇게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베타, 프레셔 리밋을 말합니다. 너무 베타를 올렸을 때, 자, 풍선 너무 많이 불게 되면 꽝 터져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플라즈마 베타를 올리게 되면 프레셔 리밋 돼서 불안정성이 생겨서 아이디얼 예를 들면 MHD가 생겨서 붕괴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레디에이티브 리밋, 플라즈마에 뭐 임퓨리티가 많이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 플라즈마가 레디에이션을 많이 내면서 에너지를 순간 잃어서 붕괴되는 상황. 또는 플라즈마가 버티컬 위아래로 움직여가지고 벽을 때려버리는 경우. 이거는 버티컬 인스테빌리티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아이디얼 MHD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티컬로 움직여가지고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 여기에서 디스럽션이 보통 발생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경우죠. 베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순간 확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짧은 시간 동안에 붕괴가 된 겁니다. 어느 이상이 되면서 불안정성이 여기서부터 생겼죠.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히팅 파워를 높여서 베타를 열심히 올렸는데요. 너무 올려가지고 불안정성이 피크쯤에서 생기면서 디스럽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기억나시죠? 엘렘이 터지면서 플라즈마가 위로 올라가는 버티컬 디스플레이스 이벤트의 한 예가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것도 디스럽션이죠. 자, 그러면 이 디스럽션은 어떻게 미티게이션 할 것이냐가 지금 이터에서 넘버 1 핫 토픽입니다. 이걸 반드시 피해야 되죠. 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라즈마 전류가 높아요. 15메가암페어 정도인데 이 에너지가 순간 사라지게 되면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디스럽션을 피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방법은 플라즈마는 굉장히 안정하게 운전하는 거죠. 디스럽션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운전하는 거예요. 성능을 너무 높이려고 하지 않고 또는 밀도를 또 너무 높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디스럽션을 미리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디스럽션이 이 정도 조건에서 생기겠다라는 거 미리 예측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플라즈마를 끌 수 있겠죠. 터미네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디스럽션은 가지 않게끔. 자, 마지막 방법. 디스럽션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가능하면 이 디스럽션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법. 바로 디스럽션의 미티게이션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플라즈마는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디스럽션도 미리 예측을 하고 디스럽션이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도 이걸 가능한 완화해서 장치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바운더리 내에서 운전하는 게 가장 쉽겠죠. 하지만 성능을 높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고 프리딕션, 디스럽션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딥러닝 테크놀로지를 많이 도입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서 이런 걸 살펴보고 있고요. 디스럽션 미티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터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는 아직은 말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킬러 펠렛을 인젝션한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플라즈마 킬링하는 거예요. 이 플라즈마가 좀 불안정하겠다 그러면 킬러 펠렛을 넣어줘가지고 빨리 서멀 에너지를 레디에이션으로 바꿔가지고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방법. 또는 매시브 게스 인젝션이 있습니다. MGI. 아주 많은 양의 가스를 한꺼번에 확 넣어줘 버리는 거죠. 하이드로젠이나 헬륨, 니온, 아르곤, 크립톤, 지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이때서 이제 이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은 검증이 안 돼 있고요. 아마 Z 장치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Z 장치에서 이제 검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는 RMP를 걸어서 자, 엘룸을 서프레션 했다고 그랬죠. Resonant Magnetic Perturbation 어떤 3D 필드를 넣어서 그거 가지고 엘룸을 제어했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RMP를 넣어가지고 런어웨이 일렉트론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네온 가스젯을 넣은 경우입니다. 네온 가스를 넣었을 때 플라즈마가 넣지 않았을 경우는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자, 이쪽은 미티게이션이 없는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벤트가 생겼을 때 플라즈마 아래로 가서 때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네온 가스젯을 넣어가지고 이제 미티게이션 시킨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플라즈마가 지금 아래쪽으로 가서 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서벌 캔치, 커런트 캔치, 커런트 캔치 이후로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닫고 있죠? 이걸 닫고 있으니까 다이버터 타겟에서 이렇게 히트 플러스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서야 닫고 있네요. 그러면 조금씩 생기죠. 자, 그 다음에 헬로우 커런트. 플라즈마 이제 머티리얼과 이렇게 플라즈마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흐르는 커런트입니다. 그 커런트도 마찬가지로 J 크로스 B에 의해서 머티리얼의 주위 재료에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가서 때려서 VD가 생겼을 때 보시면 다이버트 히팅을 많이 일으킨다. 타겟에 다이버트 히팅을 많이 일으키고 헬로 커런트도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온 가스켓을 넣었을 경우는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헬로 커런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디스럽션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디스럽션도 상당히 천천히 일어나죠. 자, 이렇게 히팅이 생깁니다. 헬로 커런트도 생기고 자, 이 경우는 훨씬 적죠. 보시면 자, 따라서 그 효과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동영상 통해서 보셨는데요. 이제 커런트 캔치가 일어난 후 4ms 후에 이제 일어난 현상입니다. 따라서 디스럽션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라도 어떤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디스럽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또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많이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토카막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토카막의 불안정성의 두 가지 주요 요인은 플라즈마 커런트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튜브를 하는데 열심히 여기 바람 넣고 있어요. 플라즈마 프레셔를 높이는 거예요. 베타를 높이는 거예요. 열심히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불안정성이 고유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뭐 실로 꿰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우리 여기 바람을 넣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잘 해야죠. 그래서 프레셔도 높이면서도 안정화시키고 불안정성이 생기면 그걸 없애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을 우리가 피하면서 톡감하게 성능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덕팅 월, 플라즈마 주위에 월을 두는 거죠. 자, 보시면 케이스타 같은 경우도 여기 이 위 아래에 이런 월이 있어요. 이 월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더 안정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마그네틱 쉬어. 뭐 여기 Q 프로파일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꼬여있는 정도의 그레디언트였죠? 레디얼 위치마다 얼마만큼 꼬여있는 정도가 바뀌는가. 여기에 따라서 플라즈마 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미니멈 B 컨피그레이션. 자기장 구조. 항상 말했죠. 플라즈마가 봤을 때 이런 볼록 렌즈 형태여야지 안정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줘요. 대표적인 예가 슈페리칼 토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옵티마이즈 하고 플라즈마 내부에 자 프레셔 프로파일, 커런트 프로파일 중요하니까 이런 걸 옵티마이즈 하는 거. 테어링 모드 말씀드렸죠. 어떤 샤프한 커런트 프로파일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이제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아예 아주 액티브하게 얘를 제어하는 거. 그래서 NTM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어떤 아일랜드가 생겼을 때 EC를 쏘아줘서 걔를 없앤다든지 그래서 잃어버린 부스렉 커런트를 보상해준다든지 엘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기지만 우리가 RMP 코일 웹에서 코일 커런트를 흘려줘서 이렇게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다이내믹하게 제어하는 방법들을 토카막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결과들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토카막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디얼 MHD, 그다음 레지스티브 MHD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것에 대한 제어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최종적으로 토카막에서 가장 큰 위험한 영향을 주는 디스럽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자, 처음에 이제 평형을 했죠. 포스 밸런스. 그 다음에 평형을 이루더라도 퍼터베이션 줬을 때 이거 어떻게 되냐를 보는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냥 두었을 때도 안정하고 포스 밸런스도 이루어지지만 플라즈마의 온도와 밀도가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 바로 트랜스포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